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EBS 수능 특강 영어 공부법. 오늘부터 EBS 수능 특강 영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내신 수능 1등급 획득 방법이 있는데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유지 코드를 찾으시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글의 전개 방식을 반드시 이해를 하면서 글을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글의 전개 방식을 의미하는 게 뭐다? 논리 코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독해를 다 끝난 다음에는 뭐를 파악하거라? 중요어법을 파악을 하시고요. 글의 흐름이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내신 수능 1등급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지 코드란 무엇이냐? 바로 메인 아이디어를 의미하는데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나 문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 코드란 바로 글의 전개 방식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수능 특강 영어 유지 주장 4-1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글을 읽고 문제를 반드시 푼 다음에 들어오셔야지만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을 해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MC, 메인 아이디어 코드라고 되어 있죠. What appears to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appear to라는 게 뭡니까?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필자의 생각, 판단, 주장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유지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예를 들어 physicians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내과 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논리 코드로 뭐라고 하느냐? 예시라고 하는 겁니다. 글의 전개 방식 중에서 예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진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in the airline business가 나와 있죠? 이거는 예시 2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 문장을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을 하셔야지만이 뒤에 어떤 말이 전개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더라? 그들만의 special, 독특한, 특유한, 특별한 cultural right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 right이라는 것은 바로 의식, 의례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리머니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유한 특별한 문화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글의 소재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의식이 되겠죠. 의식. 도입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전개될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나오겠습니까? 각 분야에서 행해지는 right의 종류와 또는 역할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것은 be true라면 어디에서도 뭐 사실이다 이런 얘기네요. workplace 그럼 뭐요? 직장 또는 작업장이 되겠죠. 직장에서도 역시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surrounding culture, 주변 문화에서도 그런 의식이 있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역시 뭐다? right이 행해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모든 직업은, 모든 프로페션이 바로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직업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을 absolve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absolve라는 단어는 지키다, 따르다, 준수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모든 직업은 그들만의 방식을 지킨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wage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이 right이라는 단어를 패러프레이징 해놓은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그들만의 의식을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 appear to 부정사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죠.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얘기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런 표현에는 필자의 주장, 생각,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유지 코드가 되는 겁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superficial,
피상적인 액션. 액션은 이 rise를 패러프레이징 해놓은 단어인데요. 피상적이다라는 얘기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어떤 의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는? outsider. 외부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행동은 내부인들을 knit together 해준다라고 그랬습니다. 결속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appropriate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적당한이다라는 얘기죠. frame of mind는 마음 자세,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적절한 태도를 갖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태도냐면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해준다가 이 글에 뭐가 됩니까? 주제가 된다는 얘기죠. 글의 전개 방식을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앞에 도입 부분이 있었죠? 부연 설명을 한 다음에 바로 메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 right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 문장에서는 way로 패러프레이징이 됐고요. 그 다음에 action이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physician, 내과 의사가 갑자기 나와 있죠. 그럼 앞문장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 예시는 구체적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은 뭐예요? 일반적 진술이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과 의사들은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 바로 스크럽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스크럽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손을 문질러 씻다, 손을 문질러 닦는다는 얘기예요. 몇 분 동안? 7분 동안 스크럽을 한답니다. 뭐 하기 전에? surgical procedure, 외과 수술을 하기 전에 7분 동안 그들의 손을 뭐 한다? 스크럽을 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while이라는 단어는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하기는 하지만 이런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necessary,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prolonged scrub이라고 그랬죠. 이 prolonged라는 단어는 연장된 의미로 쓰이는데요. 연장된, 그러니까 손을 오랫동안 씻는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몇 분 동안 씻는다라고 그랬죠. 7분 동안 씻는 것을 prolonged scrub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7분 동안 손을 닦아야 할 necessary, 필요성은 뭐하다라고 그랬어요?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germicide는 바로 살균제가 되는데요. 살균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살균제가 발명이 됐기 때문에 굳이 손을 씻을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주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의 전통적인 역할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떤 역할입니까? 이게 수술을 하는 사람에게 뭐를 준비시킨다는 얘기예요? 델리키트한 프로시디어를 준비시키는 그런 전통적인 역할은 undeniable하다. 부인할 수가 없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수술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델리키트한 프로시디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델리킷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까다롭고 또는 매우 어렵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이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델리킷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까다로운 수술을 준비시키는 그것의 전통적인 역할은 undeniable하다는 얘기죠. 아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얘기야.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In the airline business, 항공업계에서는요, first officer, 부조종사가 네 플레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레인이라는 게 비행기죠. 이 네라는 접두는 바로 away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네 플레인이라는 단어는 비행기에서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조종사가 비행기에서 내리죠. 내린 다음에 뭐를 합니까? 워크라운드 인스펙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크라운드 인스펙션이라는 얘기는 순회 점검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회 점검을 합니다. 뭐 하기 전에? 테이크 오프를 하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이런 의식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very seldom, 부정부사가 문제로 도치가 됐죠? 부정부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very seldom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를 시켰다? 도치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부정부사가 문제로 도치가 되면 반드시 뒤 어수는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들은 something wrong, 그 잘못된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원래 문장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discovery라는 일반 동사 앞에 이와 같이 부정부사를 써야 된다는 걸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ery seldom이라는 부정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도로 도치를 시키면 바로 어순이 어떻게 바뀐다?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iscovery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칠 때는 조동사 뭐를 씁니까? 이렇게 do를 쓴다는 얘기예요. 조동사 do를 쓴 다음에 주어를 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순회 점검을 하는 겁니다. 부조종사가 순회 점검을 하는 것이죠. 순회 점검은 칵핏 크루, 그 조종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조종사들에게 뭐를 준비시켜준다? 엄청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책임이냐면 all the souls, 여러분들 soul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영혼이나 정신을 의미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영혼이나 정신이라는 말은요, 셀 수가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복수 형태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뭐를 붙였습니까, 지금? 복수형을 취했다는 얘기죠? 복수형을 취하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souls 또는 minds 그러면 뭐가 된다? 사람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이죠. 이런 탑승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destination,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그런 의식입니다. 의뢰, 순회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걸 이해되셨죠? 그럼 이 문단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모든 직업에는 뭐가 있다? right이 있다. 의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right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내부인을 결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 자세, attitude를 갖게 해준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예시가 나왔습니다. 누구의 예시입니까? 내과 의사가 수술 전에 하는 right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7분 동안 손을 씻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예시 2가 나왔죠. 부조종사의 예시가 나와 있죠. 부조종사가 이륙 전에 하는 right,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순회 점검을 하는 거였죠.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 어법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what을 쓸 것이냐, that을 쓸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 있죠.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보시면 need, 야가 동사가 되겠죠? 그 앞에 나온 부분은 뭐가 됩니까? 주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명사절 문제가 된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명사절 w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옵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명사절 t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와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봤더니 여기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이게 주어가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불완전한 문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두 번째 어법 문제를 보시면 이 mind라는 명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명사 대 ing를 붙이는 경우나 ing나 pp를 붙이는 경우가 ed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바로 미래 개념이 나왔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뭐 할 또는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할 수 있는 또는 뭐뭐 해야만 하는 뭐뭐 해야만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될 때는 동사 앞에 뭐를 붙여야 돼요? to를 붙여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frame of mind, 마음 자세라고 그랬죠? 마음 자세, 태도라고 그랬죠? 태도는 태도인데 어떤 태도냐?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겠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에다 반드시 뭐를 붙여야 된다? to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doing은 쓸 수가 없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세 번째 어법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비동사 are를 쓸 것이냐, do를 쓸 것이냐, 조동사 do를 쓸 것이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very seldom이라는 부정부사가 문으로 도치가 됐죠? 그럼 어순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discovery라는 일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뭐를 써야 된다? do를 써야 된다. 비동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법 문제들을 선생님이 매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오늘부터 차분차분 한 강 한 지문 한 지문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몇 등급을 맞을 수 있다? 1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